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한국은 1승 2패로 1차전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둑 삼국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농심 신라면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5명씩 팀을 이뤄 연승전으로 패권을 다투는 관상의 국가대항전인데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중국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개막전에서 한국의 선봉은 8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원성진 구단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농심배에 좀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좀 감회가 새롭고 좀 내일 좀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를 해서 앞으로 한국 바둑이 좀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의 각오를 밝힌 원성진 구단의 상대는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구단이었는데요. 원성진 구단이 중반에 묵직한 펀치 한 방으로 대마를 잡고 통쾌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 2국에서 원성진 구단은 중국의 선봉 양딘신 구단과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2015년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서 원성진 구단이, 2018년 LG배 16강에서 양딩신 구단이 이긴 후에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양딩신 구단에게 밀리던 원성진 구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세를 잡아 역전까지 시켰지만 후반의 승부처에서 흔들리면서 역전패했습니다. 3국에서는 양딩신 구단이 일본의 야마시타 게이고 구단과 대결을 펼쳤는데요. 양딩신 구단의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야마시타 게이고 구단이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역전을 허용, 양딩신 구단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 4국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한국의 2장으로 나섰는데요. 2년 전 농심 신라면배에서 한국의 극적인 우승을 견인했던 김지석 구단. 양딩신 구단과의 대결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몸싸움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양딩신 구단이 김지석 구단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거대한 대마를 포획하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한국 바둑대표팀은 본선 1차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은 양딩신 구단이 3연승을 거뒀고 일본은 2패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1차전을 마친 농심배는 11월 22일 부산에서 2차전을 시작합니다. 제2회 용성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용성전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같은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유일한 기전으로 각국 우승자들이 통합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는데요. 결승전에서 현재 국내 바둑을 양분하고 있는 랭킹 1, 2위 간의 우승 대결이 성사되면서 많은 바둑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승 3번기 1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꺾고 선승을 올렸는데요. 21일 열린 제2회 용성전 결승 2국에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지난 패배를 의식한 듯 철저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두터움을 유지하면서도 실리로 균형을 맞추며 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박정환 구단의 맹추격이 이어졌는데요. 이거는 여기 형태가요, 굉장히 수가 자체로 또 많이 늘어나요. 이런 데를 뭐 늘기만 해도. 여기 형태가 이제 되게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전에 그 형태를 선수로 만들었죠. 네. 흙이요.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형태가 여기 밀어서 이렇게 되는군요. 맞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양쪽의 환격이네요. 근데 이 미는 교환이 되자마자 그래프가 넘어갔는데 8, 9. 뭐가 있는 건가요? 이수가 돼요? 와, 이수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고 이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따내는 것도 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만 이거 되고요. 몇 집입니까? 이거 한 25집 넘게 나는데요? 네, 반면신문요? 지금 안 돼요. 집으로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여기 끊었죠? 이거 어떻게 이거밖에 됩니까? 없네요. 이걸로 살았어요? 끊는 게 아. 선수 안 되나요? 이걸로 살았네요. 이수가 좋네요. 단순히 이으면 끊었을 때 흙이 부딪히고 찝어서 여기를 찝어서 한 집을 내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집이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이걸 두고 이걸 할 수도 있네요. 이거 난리 났네요, 완전. 결승 2구 100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진서 구단의 두터움과 박정환 구단의 발빠름의 승부는 결국 발빠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제2회 용성전 한국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두면 될 것 같고요. 글쎄 오늘 좀 너무 초록이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았고요. 20초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많았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안 하고 우승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5승 4패로 2018년 2월부터 박정환 구단은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9연승 중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번 용성전 우승은 다음 달 국내 랭킹 순위에도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우승을 한 박정환 구단은 일본 용성전 우승자인 이치리키료 8단과 중국 용성전 우승자인 장웨이제 구단과 함께 통합 챔프전을 벌이게 됩니다. 제3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10월 16일, 17일 예선전을 갖고 4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자 바둑 개인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지난 2017년 창설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요.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여자 바둑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아마 선발전에서 김수영, 김은지, 김현아, 박소율 등 4명이 통합 예선 출전 티켓을 획득해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린 예선에는 류한흥 이사와 해성그룹 장성수 전무를 비롯해 관계자 및 예선 참가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대회하고 다르게 올해부터는 방송 시간을 30분 정도 당겨서 시청자분들 또 시간에 안 맞아서 시청을 못하셨던 여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 시간 2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정도 늘려서 좀 여유롭게 연구도 하시면서 한 수 한 수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가장 많이 바뀌어진 그런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좋은 대고 또 여유롭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자 프로기사 35명과 아마추어 여자 선수 4명이 겨룬 예선전에서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탄생했는데요. 이들은 본선 시드를 받은 최정, 김혜민 9단과 후원사 시드를 받은 오유진 7단, 김채영 5단과 함께 16강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자를 가린 후 결승 3번기로 챔피언을 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제3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본선 첫 대국은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올덴마인드에서 제37회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은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19일 열린 예선전에서는 전국 최강부, 시니어부, 여성부 등 3개의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할 32명의 선수를 가렸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강부에서 16명, 시니어부 8명, 여성부 8명, 총 32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본선에서는 시니어부와 여성부를 통합한 시니어 여성부, 그리고 전국 최강부가 각각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져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제37회 덕영대 전국아마 대왕전 본선은 11월 9일 토요일 대구 덕영치과병원 특별대국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에서 셀트리온, 한국물가정보, 킥스,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했습니다. 10월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에서는 셀트리온과 사이버오로가 맞붙었습니다. 셀트리온은 2라운드에서 1승을 거둔 바 있고 사이버오로는 개막전 승리를 놓쳐 승리에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삼진영 설현준 5단이 급작스런 장염으로 퓨처스 선수 2명이 파격적으로 기용되었는데요.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과 사이버오로의 나현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다승왕 간의 대결이자 팀 주장끼리의 대결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으며 나현 9단을 압박한 신진서 9단. 중반에 잠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나현 9단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9단이 1진영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한 셀트리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사이버오로의 최강호 2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장고에 강한 조한승 9단은 1년 4개월 만에 1부 리그 자리에 앉은 퓨처스 선수 최강호 2단을 여유있게 제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0으로 앞서는 가운데 장고 2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최정 9단과 사이버오로의 한웅규 6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정 9단은 70개월 연속 여자 랭킹 1위를 독주하면서 바둑 여제로 등극했지만 2년 만에 복귀한 KB 무대에서 2연패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정 선수 지난 2라운드에서 킥스의 백홍석 선수에게 정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반집이었어요. 네, 제가 좀 계산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뭐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네, 어느 쪽일까요? 저는 흑 반집승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정 선수가 지난 1라운드와 2라운드의 패배를 좀 서력을 할까요? 이제 바둑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공배만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하겠는데요. 흑의 반집승이라면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게 되고요. 마지막 공배를 백이 메우는 순간 흑의 반집승 확정입니다. 과연 백이 메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정 선수의 반집승이네요. 흑 반집승입니다. 결국 최정 선수가 한웅규 선수를 상대로 정확하게 반집을 딱 남겼고요. 네. 자,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웅규 선수 좀 아픈 패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중반에 확실히 리드한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역전패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 2라운드 좀 역전패가 있었는데요. 이번 3라운드에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셀트리온 3대0으로 앞서가겠고요. 속기 4국은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2단의 대결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리그 첫 승을 신고했던 문유빈 2단은 이번에도 노련한 한상훈 8단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이버오로가 1승을 챙기며 팀 스코어는 3대1이 되었는데요. 최종국인 속기 5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7년 만에 1부 리거로 복귀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이원도 7단과 참저축은행배를 우승하는 등 최근 6연승 중이던 홍성지 9단은 2008년 바둑리그 이후 무려 11년 만에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시종일관 엎치락뒤치락했던 승부. 지난 라운드 결승점의 주인공이었던 이원도 7단은 랭킹 11위의 강자 홍성지 구단을 반집으로 꺾는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이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시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신생팀 셀트리온. 최정 선수의 선정과 약점 없는 팀을 만들고 싶다는 백대영 감독의 바람이 현실화되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추가했는데요. 매 라운드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3라운드 2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물가정보는 1라운드 대패를 2라운드 대승으로 서력했습니다. 반면 정관장 황진단은 1라운드를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2라운드 영봉패로 침체된 상황이었는데요. 석기 3국에서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중 9단이 격돌했습니다. 주장과 사즈명의 대결에서 신민중 9단은 반면 승부까지 차이를 벌렸다가 윤찬희 8단의 맹추격을 허용했고 결국 반집을 놓고 기나긴 패싸움을 벌였는데요. 패감이 하나 차이긴 한데 여기를 이제 두다가 백이 있고 이 반패가 또 남거든요. 이 반패할 때 이 반패가 누가 많으냐.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여기도 있었네요. 흙이 이어서 받아도 손해는 아닌 건가요? 이제 이렇게 받으면 네. 손해죠. 반집 손해 봤어요. 근데 패감이 나와서 이거 못 이기면 그게 안 되거든요. 패감이 있네. 그래서 근데- 가능한 거군요. 근데 어차피 백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곳을 두고 뒀어도 이기는 것 같아요. 이 패감 자체가요. 네. 이곳을 잇고 이곳을 그냥 흙이 있고 네. 한 집을 내면요. 남은 패감이 백이 많아요. 예를 들어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패감이 중앙에 두 개가 또 생기고요. 이곳과 이곳을 바꿔도 패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반패를 흙이 못 이겨요. 네.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요. 올해 개수도 좀 부족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집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예,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주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1국 장고대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안조영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상대 전적 3승 7패로 밀리고 있던 허영호 9단이 안조영 9단에게 불계승을 거두며 한국물가정보가 2대 0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2국 장고대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2패로 출발한 이창호 9단과 2승으로 출발한 박하민 6단의 승부는 이창호 9단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99수를 두고 한 집 반승을 거뒀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추가하면서 팀 스코어는 2대 1이 되었습니다. 속기 5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올 시즌 6명의 신입생 중에 한 명인 안정기 5단이 랭킹 14위의 강자 박진솔 9단을 불개로 꺾었습니다. 덕분에 팀 스코어 3대 1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국인 4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그간 이동훈 9단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서력전을 기다려왔던 강동윤 9단. 중반 역전을 계기로 끈질기게 버텨온 이동훈 9단을 꺾고 한 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한국물가정보가 4대1 대승으로 3라운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라운드 대패 후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물가정보는 2연승을 거두면서 순항 중입니다. 특히 정관장 황진단을 상대로 정규 시즌 9번째 대결만에 승리하면서
자신감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열린 3라운드 3경기는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이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개막전에서 강팀 한국물가정보를 4대1로 대파하면서 연승 기세를 탄 반면 킥스는 2대3으로 패배만 2번을 거듭했는데요. 3연패냐, 3연승이냐의 분기점에서 두 팀이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장고 2국에서는 킥스의 김지석 구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홍기표 8단이 맞붙었는데요. 중국 리그와 몽 백합배, 농심배 일정이 이어지면서 2주간 중국에 머물러 있었던 김지석 구단이 대국 시간을 착각하여 14분을 지각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분 차이로 기권패를 면하며 경기에 임했던 김지석 구단은 28분을 공제당했지만 170수 만의 불계승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덕분에 킥스가 1대0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속기 3국은 킥스의 강승민 6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한 살 차이지만 소문난 단짝인데요. 화성시 코리오 주장 박정환 9단이 160수의 단명국으로 강승민 6단의 항서를 받아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1대1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는데요. 장고 1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 전적은 윤준상 9단이 11승 8패로 랭킹은 원성진 9단이 15위로 앞서 있는데요. 실전형 윤준상 9단이 원펀치 원성진 9단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팀의 1승을 안겨준 윤준상 9단 덕분에 킥스가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4국은 킥스의 백홍석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제 대결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승이자 돌주먹 백홍석 9단의 공격은 저돌적이었으나 정교함이 떨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대마 사활로 승부가 결판나는 상황에서 제자인 최재영 4단이 완벽한 타계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팀 승부는 다시 2대2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팀 승부를 결정짓는 5국에서는 킥스의 정서준 3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이 맞붙었습니다. 오지명끼리의 대결이지만 랭킹 22위 송지훈 5단이 시즌 2승으로 랭킹 38위이자 시즌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정서준 3단에게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국에서는 정서준 3단이 중반에 잡은 우세를 지켜내며 데뷔 후 첫 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킥스가 3대2로 화성시 코리오를 물리치며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석 9단의 중국 리그 일정이 끝났고 윤준상 9단이 결혼 준비를 마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킥스는 3경기 만에 고대하던 첫 승을 거뒀는데요. 3연패의 위기를 벗어나며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일 열린 3라운드 4경기에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홈앤쇼핑이 맞붙었습니다. 1승 1패의 포스코 케미칼과 개막전 패배 후 긴 휴식기를 가졌던 홈앤쇼핑. 두 팀 모두 승리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국 장고대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김세동 6단과 홈앤쇼핑의 이영구 9단이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지만 주장인 이영구 9단과 퓨처스 리거인 김세동 6단의 경기는 지명 차이가 나는 맞대결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이영구 9단이 김세동 6단을 꺾고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홈앤쇼핑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박건호 4단은 3경기 연속, 한태희 6단은 2경기 연속 장고판에 출전했는데요. 한태희 6단이 불계승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앤쇼핑이 2대0으로 팀 스코어를 벌려놓았는데요. 속기 3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변상일 9단과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이 맞붙었습니다.
98년생 동갑내기에 동문이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시작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경기였는데요. 중앙백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 딱 봐도 뭔가 위험해 보이긴 하잖아요. 여기 백돌이 물론 단수 선수고 네. 이런 곳에만 선수가 듣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근데 뛰었을 때 또는 밀어갔을 때 안에서 깔끔하게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뭐 잡히면은 다른 곳 볼 것 없이 잡히면 흑승이죠.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었네요. 아예 최강으로 버텨요. 근데 차단이 쉽지가 않나요? 여기 어디 두는 거는 바로 젖혀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치고 찝고 늘면 이게 잡히죠. 이곳을 지켜도 치받아서 우선 여기 두어둔 수로 끝낸 건 안 되죠. 그리고 절묘하게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여기를 받습니다. 나와 끊으면 네. 지금 여기 이어둔 뜻이 이거거든요. 단수를 치고 전체가 다 자충이기 때문에 여길 따내서 따낼 때 뒤에서 메꾸면 흙이 다 잡혔죠. 네. 고개입니다. 고개를 정말 변상현 선수가 여기 두고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최선의 수습책을 찾아냈고요. 네. 외줄타기 고개를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변상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절묘한 타계를 선보인 포스코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9단. 1승을 추가하며 팀 스코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4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의 대결이었는데요. 개인 첫 승을 놓고 마주 앉은 96년생 동갑내기 삼지명끼리 승부. 초반 이창석 5단이 한승주 6단을 상대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한승주 6단이 역전에 성공하며 팀 스코어는 3대1이 되었는데요. 홈앤쇼핑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국인 속기 5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9단과 홈앤쇼핑의 심재익 3단이 맞붙었습니다. 심재익 3단은 2년 전 다른 기전에서 이지명 최철한 9단을 꺾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철한 9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코케미칼이 1승을 추가했지만 팀 스코어는 3대2가 되면서 홈앤쇼핑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팀 창단 후 승리에 목말라 있던 홈앤쇼핑은 긴 휴식을 가지면서 팀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인 포스코케미칼을 꺾으며 창단 첫 승을 올렸습니다. 선수들의 사기도 높아지면서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가든리그 4라운드는 포스코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가득TV에서 생중계합니다.